여러분, AI 도입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 진짜로 성과 나오는 곳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최근에 여러 대표님들을 만나면서 이 질문을 계속 머릿속에 갖고 다녔거든요. 대표님들 직접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팀원 입장에서 조직을 바꾸려는 분들도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러면서 딱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거든요. 성공한 케이스들은 전부 다 같은 이유로 성공했고 실패한 케이스들도 전부 다 같은 이유로 실패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요. 이게 뭔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AI 도입 잘하는 법 영상은 넘쳐나는데 왜 실패하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얘기는 없더라고요. 오늘 그거 다 알려드릴게요. 일단 현실을 먼저 짚고 가야 돼요. 요즘 회사 다니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요. "우리 회사도 AI 써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뭘 쓰냐."고 물어보면 챗GPT로 메일 쓰는 거, 회의록 자동 정리하는 거 그게 전부예요. 이게 AI 도입인가요? 저는 조직이 변화하는데 크게 탑다운과 바텀업 방식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탑다운은 리더부터 변하는 방식, 바텀업은 팀원부터 변하는 방식. 근데 바텀업으로 밀어붙인 케이스들 보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AI 공부해서 팀에 전파하려고 하고 슬랙에 팁 공유하고 사용법 문서 만들고 심지어 같이 써봐요 하면서 동료들 끌어모으려고 하죠. 근데 막상 위에서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그래서 그걸 실제 프로덕션에 쓸 수 있어요? AI가 만든 거잖아요. 검증은 누가 해요? 오류 나면 책임은 누가 져요? 보안은요? 우리 데이터 외부로 나가는 거 아닌가요? AI를 잘 쓴다는 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직접 안 써봤으니까 뭘 기대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팀원이 아무리 설명해도 벽을 못 넘어요. 위에서 승인이 안 나오니까 실제 프로세스에 못 누기고 결국 개인 업무에서 살짝 쓰는 수준에서 멈춰요. 심지어 어떤 회사는 주니어 개발자가 AI를 쓰다가 사고를 쳐서 AI 툴을 아예 못 쓰게 금지까지 시켰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하던 사람도 결국 지쳐서 포기합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중견 IT 기업 개발팀 팀장분이셨는데요. 클로드 코드를 정말 잘 쓰시는 분이셨어요. 혼자서 업무 자동화 툴 만들고 코드 리뷰 시간 70%로 줄이고 반복 작업들을 AI로 거의 다 대체했어요. 그래서 이걸 팀원들한테 전파하려고 했거든요. 워크숍도 열고 사용법 문서도 만들고 슬랙 채널도 새로 파서 메일 팁 공유하고 3개월 동안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3개월 뒤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팀장 혼자만 쓰고 있었습니다. 팀원들은 "아 그거요? 가끔 쓰죠." 하면서 사실상 거의 안 쓰고 있었고요. 왜 그렇게 됐는지 팀원들한테 직접 물어봤대요. 대답이 세 가지였어요. 바빠서요? 기존 방식이 더 편해서요? 굳이 왜 바꿔야 하는지 모르겠어서요? 커서만 써도 충분한데요? 이 대답들을 들었을 때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바빠서요라는 대답은 근데 AI 쓰면 더 빨라지는데? 기존 방식이 더 편해서요? 그러면 배우면 되는 거 아닌가? 왜 바꿔야 되는지 모르겠어서요? 이건 대체 뭔 말이지? 커서만 써도 충분한데요? AI를 쓸 생각이 없나? 그때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이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조의 문제입니다. 팀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AI 써봤자 평가 기준이 안 바뀌어요. AI 써봤자 성과를 인정받는 방식이 안 바뀌어요. AI 썼다고 연봉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AI 안 썼다고 불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일해요.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게으른 게 아닙니다. 사실 이건 제 경험담이기도 해요. 저도 회사 다닐 때 똑같이 해봤거든요. 클로드 코드 세팅북 공유하고 스펙 주도 개발 방법론 설명하고 어떻게 하면 AI랑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 문서까지 정성껏 만들어서 세미나를 열었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안 바뀌었습니다. 돌아보면 다들 여전히 커서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공유한 내용들은 그냥 슬랙 어딘가에 묻혀 있고요. 처음엔 솔직히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이렇게 좋은데 왜 안 쓰지? 뭔가 설명이 부족한가? 더 자세한 문서 만들고 또 공유하고 이번에 짧게 요약해서 또 공유하고 그래도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유해도 쓰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 구조였으니까요. 쓴다고 더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또 AI를 제대로 쓴다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바텀업으로 AI 열심히 쓰시는 분들한테 더 잔인한 현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AI 잘 쓰는 직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이 더 많아집니다. 저분 AI로 빠르게 하잖아요. 이것도 저분한테 맡겨요. 아까 그 보고서 막 금방 만들었잖아요. 이것도 해줄 수 있죠. 결국 AI 잘 쓴다는 게 더 효율적으로 일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AI 써서 3일 걸리던 일을 4시간 만에 끝냈어요. 그럼 남은 시간에 뭘 해야 할까요? 구조가 안 바뀌면 그 시간에 다른 일이 채워져요. 내 역량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처리해야 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원들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AI 잘 배워봤자 나한테 이득이 없거든요. 오히려 손해일 수 있어요. 이게 바텀업에 숨겨진 함정입니다. 구조가 안 바뀌면 열심히 하는 사람만 손해예요. 저도 일을 빨리 처리하면 처리할수록 일이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자 이제 반대인 탑다운 회사를 볼게요. 스타트업 대표님이 계셨는데요. 고민이 개발팀이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기능 하나 나오는데 몇 주, 수정 요청하면 또 며칠, 버그 하나 고치는데 일주일. 대표님 입장에서는 답답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문제가 있었어요. 개발팀에서 클로드 코드 도입을 굉장히 강하게 거부하고 있었어요. AI가 만든 코드는 믿을 수 없어요. 우리 코드 베이스에는 안 맞아요. 나중에 유지 보수가 더 힘들어져요. 코드 품질이 떨어져요. 커서로도 충분해요. 들으면 그럴싸하게 들리는 이유들이거든요. 근데 대표님 입장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개발을 전혀 모르니까요. 그래서 저한테 컨설팅을 받으셨습니다. 세션을 4시간 했는데요. 제가 제안한 게 뭐였냐면 대표님 직접 클로드 코드로 간단한 기능을 만들어 보는 거였어요. 처음에 대표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저 코딩 모르는데 이게 가능해요?" 저는 그냥 해 보면 안다고 대답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비개발자 분이셨습니다. 코딩 전혀 모르시는 분. 근데 4시간 만에 뭔가가 실제로 작동하는 걸 만들어 내셨거든요. 간단하지만 실제로 돌아가는 기능을요. 그 순간 대표님 표정이 굳더라고요. 아무 말 안 하시고 그냥 화면을 보고 계셨어요. 개발자들이 "이거 복잡해요. 시간이 필요해요."라고 했던 것들 클로드 코드로 해 보니까 비개발자인 본인이 4시간 만에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개발자들이 AI를 안 쓰고 있던 겁니다. 한 달 뒤에 우연히 네트워킹에서 만났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개발자 4명 중에 3명을 내보냈다고. 클로드 코드 도입을 끝까지 거부했던 분이셨어요. 대표님이 직접 해보고 나서 판단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부하는 게 기술적 이유가 아니라는 거. 그냥 변화 자체를 거부하는 거라는 걸. 직접 해봤기 때문에 그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AI를 잘 쓰는 개발자 한 명이랑 대표님이 직접 클로드 코드로 만들어가는 구조로 바뀌었대요. 이게 탑다운의 힘입니다. 리더가 직접 해보면 판단이 생겨요. 누가 진짜 기술적 문제를 얘기하는 건지, 누가 그냥 변화가 싫어서 저항하는 건지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위에 있어야 돼요. 리더가 직접 써보면 뭐가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 기대치가 구체화돼요. 직접 안 해본 리더는 직원들한테 뭘 요구해야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는 말이 AI 잘 써봐요 수준이거든요. 근데 직접 해본 리더는 달라요. 나 혼자 고객 데이터 분석 대시보드 만드는데 하루 걸렸는데 AI로 했더니 2시간 만에 나왔어. 여러분 업무에서 이런 게 뭔지 각자 찾아봐요. 이렇게 구체적인 방향을 줄 수 있게 되거든요. 추상적인 지시와 경험에서 나온 구체적인 지시. 이게 실제로 팀이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를 결정해요. 두 번째로는 위기감이 전파돼요. 바텀업에서는 위기감이 절대 안 생기거든요. 팀원이 아무리 열심히 AI 써봤자 저분은 열심히 하시는 이 정도거든요. 근데 대표가 직접 하면요. 직원들 머릿속에서 계산이 달라져요. 저 회사 대표님도 직접 클로드 코드로 만드는데 나는 이걸 몰라도 되는 건가? 이거 모르면 나 진짜 뒤처지는 거 아닌가?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생존 본능이 작동하는 거예요. 이 심리가 훨씬 강력하게 작동해요. 세 번째로는 노하우가 팀의 언어가 돼요. 리더가 직접 씨름하면서 만들어낸 노하우는 이렇게 써요 수준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더니 안 됐고 이렇게 했더니 바뀌었다. 이 과정에 담긴 지식이거든요. 직원들은 방법을 복사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고 쓰게 돼요. 이게 진짜 전파입니다. 방법을 복사하는 게 아니라 사고 방식을 이식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시키면 반발 안 생겨요? 솔직히 얘기하면요. 반발 엄청 생깁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봤던 성공 케이스들의 공통점은요. 리더가 그 반발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처음에 직원들이 이거 너무 복잡해요 하고 불평하면 나도 처음엔 그랬어. 2주만 써봐. 그래도 싫으면 그때 얘기해.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리더가 직접 해봤기 때문에 직원들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나도 했으니까. 이 말을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해본 적도 없으면서 AI 써봐요 하면 그게 공허하게 들리거든요. 직원들도 다 느껴요. 이 사람이 진짜 아는 말 하는 건지 아닌지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반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렵고 불편해서 하는 반발이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새로운 걸 배울 때 누구나 겪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써보다가 어느 순간 이게 되네 하는 순간이 와요. 그 순간부터는 본인이 필요해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종류의 반발이 있습니다. 나는 쓸 마음이 없어요. AI는 믿을 수 없어요. 기존 방식으로도 충분해요. 커서면 충분합니다. 이게 몇 달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면요. 솔직히 말하면 내보내야 됩니다. 대표님이 직접 해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거부가 기술적 이유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변화 자체가 싫은 거거든요. 이런 사람이 팀에 있으면요. 아무리 리더가 탑다운을 밀어붙여도 그 에너지가 팀 전체에 퍼져요. 저 사람도 안 하는데 나는 왜 해야 돼? 이렇게 되거든요. 강제성이 나쁜 게 아닙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을 끝까지 데리고 가는 게 더 나쁜 거예요. 탑다운이 다 해결책이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본 케이스 중에서는 이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대표님이 전사 AI 도입 의지가 있었어요. 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언도 했습니다. 앞으로 AI 활용을 적극 도입합시다. 근데 몇 달이 지나도 현장은 안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런지 들어봤더니 중간 관리자가 필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대표님 지시가 팀장을 거쳐서 팀원한테 내려오는데 팀장이 사실상 맡고 있던 거예요. AI로 만든 코드는 내가 다시 검토해야 돼. 우리 팀은 기존 방식으로도 충분해. AI 쓴다고 일정이 빨라지는 건 아니야. 팀원들 입장에서는 대표님이 뭐라고 했든 당장 나를 평가하는 사람은 팀장이거든요. 팀장이 AI 안 써도 된다는 분위기면 팀원들은 안 씁니다. 대표님의 탑다운 의지가 중간에서 희석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요. 중간 관리자 입장에 솔직히 생각해 보면요. 자기가 10년, 20년 동안 쌓아온 전문성이 있어요. 특정 기술 스택에 대한 깊은 지식, 코드 리뷰 능력, 아키텍처 판단력. AI가 그걸 평범화시킬 수 있다고 느낄 수 있어요. 코드 리뷰는 내가 해야 해는 표면적인 이유고 사실은 내 역할을 잃고 싶지 않아인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의 지시를 능동적으로 막진 않지만 소극적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탑다운이 실패하는 두 번째 패턴입니다. 이걸 설득이나 교육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AI를 써야 한다고 설득하는 게 종교를 바꾸라는 것과 비슷하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게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오랫동안 자기 방식으로 잘해왔던 사람들한테는요. 기존 방식이 자기 정체성이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적인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주간 보고에 AI 활용 사례를 포함시키는 겁니다. 없으면 이번 주는 AI 활용 없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설득이 아니라 구조로 움직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채용이에요. 이게 좀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AI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핵심 의사결정 자리에 있으면 아무리 탑다운으로 밀어붙여도 속도가 나지 않아요. AI를 진짜로 이해하는 사람 한 명을 대표로 데려와서 그 사람이 자리를 잡으면 주변이 바뀌기 시작해요. 대표님이 직접 해봤기 때문에 누구를 내보낼지 누구를 새로 뽑아야 할지 판단이 생긴 거예요. 사람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구조를 바꾸거나 사람을 바꾸거나 이게 냉정하지만 현실입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시작해야 하냐고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대표 한 명 잡고 4시간만 같이 써보면 됩니다. 4시간 세션 하나로 대표님 눈빛이 바뀌었고 한 달 뒤에 조직이 바뀌었거든요. 전사 워크샵 열 필요 없습니다. 팀원 교육 먼저 할 필요 없어요. 대표 혼자 먼저 4시간.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본인 업무 중에서 실제로 반복되는 것 하나를 그 4시간 안에 AI로 직접 해보는 거예요.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실제 업무를 실제로 AI로 처리해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게 되네 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 순간 하나가 3개월짜리 AI 도입 프로젝트보다 더 강력해요. 대표가 직접 그 순간을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은 알아서 됩니다. 무엇을 팀에 기대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판단이 생기고 얼마나 강하게 밀어붙여야 하는지 감이 오거든요. 시작은 단순합니다. 대표 한 명, 4시간. 팀장이나 실무자 입장에서 보시는 분들, 근데 저는 리더가 아닌데요. 대표를 어떻게 설득하죠?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AI 도입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말은 설득이 안 됩니다. 직접 만든 결과물을 보여줘야 돼요. 본인 직접 클로드 코드로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이걸 AI로 만들었는데 원래 3일 걸리는 걸 4시간 만에 했어요. 팀 전체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가야 해요. 숫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줄었는지, 품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용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대표들은 결국 숫자에 반응하거든요. 그리고 작게 시작하는 걸 제안합니다. 전사 도입합시다 같은 큰 얘기 말고 팀 내에서 한 달만 파일럿으로 해볼게요 이렇게요. 부담이 없으면 허락받기가 훨씬 쉬워요. 그리고 한 달 뒤에 결과를 갖고 다시 대하면 그때는 훨씬 쉬운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얘기 정리해 볼게요. AI 전환이 실패하는 이유는 직원들이 게으르거나 변화를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바텀업으로 접근하면 구조가 안 바뀌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도구여도 평가 기준, 의사결정 방식, 업무 문화가 그대로면 사람들은 기존 방식대로 일해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만 일이 더 많아지는 구조가 됩니다. 반면 리더가 직접 극한으로 써보고 탑다운으로 적용하면 이건 완전히 달라요. 리더의 경험이 팀의 방향이 되고 리더의 노하우가 팀의 언어가 되고 리더의 위기감이 팀의 동기가 돼요. 물론 탑다운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중간 관리자가 막으면 막히고 설득이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구조를 바꾸거나 사람을 교체해야 돼요. 이게 냉정하지만 실제로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지금 리더 포지션에 계신 분들 AI 전환 이야기가 회사에서 겉돌고 있다면 직원들 탓하기 전에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직접 써봤나? 내가 극한까지 밀어붙여봤나? 내가 팀한테 구체적인 경험을 줄 수 있나? 이 세 가지 질문에 다 아니오라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직원들보다 먼저요. 여러분 회사에서 AI 전환 시도해 보셨나요? 바텀업으로 열심히 했는데 흐지부지 됐던 경험 있으신 분, 중간 관리자한테 막혔던 분, 아니면 탑다운을 실제로 바뀌는 걸 경험하신 분, 댓글로 얘기해 주시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얘기 읽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